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영상 속도는 1.2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부양책 합의가 거의 도달했다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는 실정이고 펠로시 하원 의장도 거기 딴지 없이 우리 동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이런 내용을 남겨놨는데요. 부양책 협상 또는 긍정적인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백신 생산 보급률도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본인에 대한 막바지의 실적 쌓기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재임에서도 그만큼에 대한 지지층을 더욱더 확보하고 이번 사태를 잘 내가 마무리 지으면서 그거에 따른 또 표심도 누적 게이지를 좀 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실업보험자 수 증가 추이도 생각보다 그렇게 또 파격적으로 늘진 않았다는 게 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로존과 있는 소식을 보게 되면 EU와 영국의 협상 부분이 뭐 타결에 좀 잡혀져 갈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유럽도 2차 확산기에 지금 절정기 시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또 여러 가지 혹이 하나 더 생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협상을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요.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에 질병에 대해서 확진자를 어,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쪽에 대해서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프랑스가 경찰한테 더 권위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에 있는 반대파 세력에 대한 시위가 확산이 됐는데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이런 이슈로 인해서 과연 반대파 시위자에 대한 리더자가 더욱더 힘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접촉한 스페인 총리와 뭐 상임 의장까지도 나오면서 또 대표 리더자들에 대한 공석에 대한 또 리스크도 같이 공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 좀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 프랑스 대통령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진 않지만 제가 이분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합병증까지도 제가 알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좀 주시하면서 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보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한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상당히 공감이 많이 돼서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개미가 가장 우직하게 돈 벌 수 있는 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건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좀 성향이 맞는 것만 배워서 본인화 시켜가지고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50% 비중과 시총 10위권 이내 메이저 알트에 30% 놔두고 존버하면 좀 괜찮지 않겠냐. 나머지 20%는 단타를 하든 비트를 더 사든지 본인이 때에 맞춰가지고 탄력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비트 7, 이더 2, 라코 1을 나는 추천을 하겠다. 단타는 아예 하지 않는 형태라는 조건 하에 이렇게 나는 생각이 들고 2020년 말에서 2021년도는 암호화폐가 3, 4년마다 사이클로 돌아오는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약으로 치면 1회 초에 투아웃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정한 목표가를 정하고 그때까지 존버를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업비트의 상장에 40원짜리가 160원이 돼서 내부가 올랐고 160원이 물린 놈들 보고 얘들이 40원짜리 4배 비싸다고 샀다고 이렇게 이제 놀려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의 산 시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제 블로그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신경 쓰고 그럴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목표 수익률을 명확하게 해놓고 그거에 맞게끔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확실하게 끊어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2021년도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비트 99%의 알트 1%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상당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죠. 본인의 시드가 크고 그런 형태로 인해서 리스크가 나왔을 때 본인의 멘탈도 터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포트를 본인은 선정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저번에도 제 블로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비트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알트밖에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비트가 상당히 저렴할 때 그럴 때 노려가지고 제발 하셔라 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알트만 있다가 나중에 도미넌스가 변화하는 시점이 발생하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비싸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물렸다라고 해도 비트는 언젠간 회복을 해줍니다. 왜? 전체 코인 시장에 대빵은 누구다? 비트코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복도 비트코인이 제일 빠릅니다. 그 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트는 어느 정도 분배를 해서 좀 제발 가져가시는 습관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거를 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뭐 디크레드, 뭐 글로스톨, 뭐 에드엑스,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최근에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거를 어떻게 또 캐치를 해서 먹을 수가 있냐라는 측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최근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엄청 많이 올랐죠. 올랐습니다. 올랐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단타나 짧게 스윙으로 먹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하냐? 이 시점에 있었을 때 이렇게 흘러가면 내가 여기서 비트를 살까 말까 이런 고민보다는 역발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때는 비트의 도미넌스 추이를 한번 보는 거예요. 도미넌스가 얼마만큼 많이 요동을 치고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되면은 시간대비별로 상당히 피크를 쳤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방식은 언제 쓰냐? 비트가 말 그대로 8, 9% 이상 오르거나 10% 이상 올랐을 때만 도미넌스를 좀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봐도 도미넌스 이만큼 많이 올랐네? 그러면 시간대비로 보았을 때 4시간짜리나 뭐 3시간짜리로 보게 되면 이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튀었네?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때 웬만하면 중형급 정도나 뭐 중대형급 정도로 해서 거기에서 뭐 3, 4% 아니면 3% 정도까지만 먹고 나오는 전략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근데 더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물리는 경향성도 있는 건 저는 책임을 못 지겠어요. 그래서 이런 팁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놓치다 보면은 어떻다? 예, 둘 다 못 먹는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내가 본인이 성향에 또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굳이 따라 하실 필요성은 없습니다. 근데 나는 빠르게 회전을 해서 또 먹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알려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도미넌스가 너무 과하게 오른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급등이 8, 9% 이상 나온다. 라고 하면은 보고 알트의 중형을 그 시간대비만 바짝 묶고 나오는 형태로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드렸고 그 다음으로 리플의 제드 형은 또 돈을 벌었다고 하는 소식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제드 부분을 보게 되면 계속 팔고 있죠. 근데 XRP 가격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분은 계속 주기적으로 참 뭐 진짜 전략적으로 계속 팔고 있는데 워낙 갖고 있는 금이 어떻게 보면 개수가 많다 보니까 진짜 이분은 어떻게 해서는 돈은 버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고래가 좀 부럽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물량 부분은 앞으로 리플이 계속 올라갈 때마다 계속 나오는 물량이 더 가중이 커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일정 리플사가 제드사와에 대한 약속이 있으니 그 이상에 있는 물량을 더 팔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 물량이 주기적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1년에 팔 수 있는
그 개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둘 중 하나겠죠. 팔 거냐, 안 팔 거냐, 팔 거냐, 안 팔 거냐. 그것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팔 거냐, 안 팔 거냐. 이런 측면만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리플 유저분들은 그것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예상했던 고래들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개근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인데, 보게 되면 차트 펌핑 장이었을 때 랜딩 상품이나 이자 상품이 별 관심도 없었을 테지만 비트하인에서는 고래들이 전부터 담가두고 이자 기수를 계속 늘려오고 있는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런 고래 한 명도 비트 벌 때마다 불닥스 박아놓고 이자 꾸준히 개수를 늘리는 상태였다라고 되어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개미들만 잡태 환장해서 물리고 익절보고 하는 동안에 비트 상승에 믿어 의심치 않았던 고래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에 집중한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점에서도 비트를 갖고 있었던 고래들은 더 수익이 컸다 라는 걸 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비트에만 집중을 하면 심심하니까 여기에서 적당하게 9대1, 그러니까 아까 그분은 7대 3대 7대 2대 1 비중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분은 그냥 9대 1 비중으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만큼 비트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그만큼 안정성 있는 포트를 더욱더 중요하다는 게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CME의 비트코인 선물 미 체결 계약 규모가 사상 최대이다 라는 점은 그만큼 CME의 선물 만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에 선물 만기에 대한 시점도 좀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은 요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시카고 3분 이더리움 선물이 출시를 하게 되면 이때 또 맞춰가지고 한국에서는 2월 달에 세금에 대한 적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뭐 기사는 지금 준비를 못했지만 근데 한국에 있는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외국인한테 친화적인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이상 거래량이 늘게는 좀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명분으로 쇼배팅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게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고래들이 생각하는 이념에 따라서 또 물량을 쇼배팅 물량이 만약에 증가를 하면 그때 좀 많이 보셔라. 그래서 2월 8일 전에 그만큼 미체결 약정이 얼마만큼 많이 늘어났고 이더리움 부분에 대해서만 비트코 말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계정 오픈하고 나서 쇼패팅에 있는 비중이 얼마만큼 많이 늘어났는지도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CM 있고 잘 못 봐요 라고 하시면 그냥 OK나 후오비 거만 보시거나 아니면 바이낸스 거 보셔도 상관없어요. 추정하면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코인베이스 IPO 골드만삭스가 이끈다 라고 해서 골드만삭스도 최근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 실정이 코인베이스를 본인 주관사로 또 선정해놨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또 프리미엄 비용을 또 본인들이 먹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메릴 린치도 좋은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서로 연결적 고리 관계가 있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디파이 2021년도 성장세는 지속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게 되면 앤드류 필 분이 이제 디파이의 2021년도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디파이의 폭발적 성장을 주목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또 무언가를 좀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커머스 인보이스 발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했죠. IPO를 하면 무언가에 대한 장기의 전략의 보고서를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 부분을 트위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가맹점은 손쉽게 암호화 성장을 생산 및 발송할 수 있으며 역시 온라인으로 인보이스를 확인 및 결제할 수 있게끔 해주는 비즈니스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측면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스케일이 이더리움 트러스트를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의 선물의 상장도 곧 나오니 앞으로 이더리움을 찾으신 고객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요거를 좀 쪼개서 더 많이 팔겠다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IMF가 또 좋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진화하는 국제통화 시스템의 준비 통화로 자리 잡힐 것 같다. 그게 뭐? 스테이블코인이 아마 그런 역할을 좀 해줄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높게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IMF도 이제 일부 이 코인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인정을 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우리는 좀 잘 보면서 이 시장의 맛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페이팔의 팩소스가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대략 1,700억 원 정도, 1,600억 원 정도 받았다라는 게 좀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주가와 실물 경제 괴리가 좀 커졌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전 매우 공감이 많이 합니다. 코스피는 좀 많이 올랐어요. 전 세계 대비해서 거의 코스피가 좀 많이 최고봉을 찍어 주었다. 그만큼 개미들이 집은 못 사고 이때 주식이라도 좀 사놔야지 이 심리가 좀 많이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에는 뭐 한국이 1등을 또 찍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는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런 측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나머지에 있는 국가들이 얼마만큼 또 주가의 반등이 커질지 전체 자산구 추이도 어떻게 변화를 할지 좀 이런 걸 좀 보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예치금 1조 원을 또 돌파했다라는 게 그만큼 이더 부분에 대한 강력한 팬덤군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NFT가 인기가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은 좀 먼 것 같습니다. 일단 디파이가 먼저 된 뒤에 그리고 기관들이 디파이를 좀 키우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금융상품권에 대한 다양화와 본인들이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상품 설계가 이제 연동이 되니까 좀 키워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은 뭐 재미난 부분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요 내용은 없고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규제 부분이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디파이에 대한 규제를 왜 하냐 이 시점에 있어서 CFTC가 그건 당연히 이 시장에 있어서 그만큼 약간의 불확실한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계속 이 시장의 분량을 계속 안정성 있게 가져가려고 하는 측면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형태에서 계속 불안전한 형태로 키우면 또 2017년도 대비만큼 또 불안 요소가 더욱더 커지는 를 했었을 때 또 거래량이 또 많이 줄어들면 본인의 또 실적에 또 영향성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이라도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파이의 규제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조금은 좀 털어낼 거 좀 털어내면서 키우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전략은 2021년도 전략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고 있냐? 어차피 시장은 대세인 거는 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가 이런 형태로만 계속 가준다라고 하면은 2021년도 저는 중형에 거의 딜을 확실한 딜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하루살이에 대한 목숨 형태로 좀 보지 마시고
이미 잘 외면받고 그 다음에 아직 평가를 받지 못했던 거 또는 아직 재료가 아직 남아져 있는 거 아니면 코인 기수를 명확하게 좀 줄이는 전략으로 가는 코인들 위주로 보시게 되면은 언젠간 수익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 측면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